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트위터 얘기인데요. 트위터 인수 여전히 이거 진행 중이죠.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보드 멤버진의 샐러리를 빵으로 만들어 버리겠답니다. 이거 무섭죠. 그래서 보드들이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랑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얼마 받나 봤더니 게리 블랙 트윗을 보니까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받는 건가? 한 250K 에서 300K니까 뭐 지금 환율로 치면 한 3억 6천, 3억 7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2여에. 근데 또 파트타임인 거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보드진들도 한 명당 연봉이 저 정도랍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아마 이걸 다 쥐게 되면은 그것부터 절약하는데 아마 2여에 $3 million, 그럼 한 36억인가요? 뭐 37억? 뭐 그 정도 절약이 되겠군요. 참 확실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 며칠 전에 이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테슬라 전 보드 멤버진이 니넨 죽었다,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뭐 이런 것만 봐도 대번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게리 블랙 역시도 각 보드진들이 어떻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거 일론 머스크가 다 사게 되면은 상장 폐지, 이제 개인 회사로 만들 건데 왜 주주들한테 줬냐. 뭐 롱텀으로 보면 그쵸, 뭐 트위터의 미래를 굉장히 멀리 보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보드진들은 다시 한번 주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과 이게 매칭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론 머스크가 벌써 진심으로 인수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또 테드톡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 그게 시장에 방영되니까 벌써 7%나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트위터 주식이. 주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진짜 제가 인수하나,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시장이 드디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전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제도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이 난관이 엄청 많습니다, 인수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이게 많은 지금 기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난관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뭐 실권, 그러니까 기업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완전 진짜 다 사서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경제적으로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대의에 대해서, 왜 이걸 인수하려는지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벌써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어제 예측한 대로,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 보드지는 그럼 어떻냐라는 거죠.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걸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 테슬라 보드에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엄청 갖고 있죠. 당연히 대주주니까, 그리고 현재 CEO니까, 그리고 창립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있게 한 장본인이죠. 레리 앨리슨, 오라클, 이분도 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킴벌 머스크 친인척? 동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아마 히로미치 미츠노라고, 이거 파나소닉 쪽,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이거 흡사 너무 적은데요? 400주 좀 넘고, 여기는 200주, 일본 분은 100주 좀 넘은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얼리 투자자들이나 테슬라 유튜버들과도 이거 비견될 정도인데, 이게 보드진들이 생각보다 좀 적게 갖고 있구나라는, 그래도 트위터보단 낫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리고 여기는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기사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여기 보면은 페어 포인트를 지적한 거는 맞으나 대부분의 메이저 테크 컴퍼니가 트위터 같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희석이 되고, 그래서 페이팔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페이팔 같은 경우도
0.1%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체적으로 지금 텍 회사들의 보드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주식도 별로 안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사의 이득과 보드진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겠죠? 그럼 주인의식도 떨어지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 이익에만 더 치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넓게 이번 계기로 더 넓게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참 일론 머스크가 이게 공화당 분들한테 좀 지지도 받고 전에 제가 언론의 그런 크레디빌리티나 그런 그래프들도 얘기를 했는데, CNN은 진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강한 비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나 똑바로 만들라라는 거죠. 트위터에 이제 관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트위터에 관심을 왜 테슬라 인베스트먼트,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뭐 신경 써야 되냐 그런 건데, 저는 별로 과정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컴페티션 히링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뒤에 AI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경쟁 아직 없고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조차도 지금 다른 회사들은 한참 멀기 때문에 경쟁 따위는 없는데, 여기 확실히 앞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알아둘 점은 지금 테슬라의 매니지먼트가 embarrassingly thin하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랑 일하다 보면은 그게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앞선 트위터도 그렇고 전 테슬라 보드 멤버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갈려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공석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모든 게 일론 머스크 이제 집중화되어 있어서 이런 게 일종의 약간의 CEO 리스크라고도 이제 평가받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아직 리스크 정도까지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층이 얇아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트별로 어떻게 배워볼 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상하이 공장 얘기입니다. 이게 돌긴 돌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만 돌던 얘기인데, 이제 잠을 공장에서 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플로이드를 at work에서 to sleep at work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상하이 공장들이나 상하이 있는 회사들이 다 현재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유독 좀 심한 건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그 제재를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셧다운 시켰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은 이게 좀 대단한데, 많은 나라들이 living with corona,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오픈해 가면서 경제적인 것들과 이제 타협해서 가는데, 중국은 악착같이 이거를 빵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면 열겠다라는 건데,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의 그런 정책들이. 하지만 테슬라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파이낸셜 섹터 같은 데 보면 책상에서 잔다라든지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중국 내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도 이걸 셧다운 시켜보니까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사실상 어느 정도는 그냥 저냥 용인하는 눈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에서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거는, 지금 상하이 공장이 하루에 2,000대 생산한답니다. 하루에요. 단 하루에. 그러니까 좀 타격이 크죠.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공장에서 재워버리고 미친듯이 이걸 이제 메이크업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밤새도록 하면은 또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다음 분기에 딜리버리나 이게 레비뉴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길 하루 2,000대다. 그리고 이걸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 확장해서 지금 3,000대가 목표인 것 같은데, 전에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주당 1,000대가, 전에 상하이 공장도 초기 목표가, 옛날 테슬라 공장도 그렇고 다른 스타트업 리비안이든 다들 주당 1,000대가 아마 바로미터긴 한데, 여긴 하루 2,000대다. 거기다가 이걸 지금 3,000대로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게 지금 커뮤니티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들도 아까 CNN에 제가 동의를 안 하듯이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그래도 비즈니스 인사이더면은 꽤 그래도 알려진 데인데, NYU 프로페서가 테슬라는 이비타가 없다라는 듯이 제대로 된 이런 회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겠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게 어디 관련돼 가면 트위터 사는데, 아까 제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SEC가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삐딱하게 보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충분한데,
그래서 그 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꽤 큰 언론사도 뻔히 회계 장부를 매 분기마다 저도 그걸 가지고 방송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이비다가 얼마든지 이게 아마 텍스랑 그런 거 전에 이제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다 장부 다 보고 되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이게 다 나오는데 프레임을 맞춰놓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틀린 경우도 이게 트위터에서 금방 검증이 되더라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딛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꽤 큰 언론사들도 틀린다라는 점 그리고 금방 요즘은 검증이 됩니다. 여러 개 비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오늘의 핵심이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얘기한 테드톡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제가 어제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나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뭐 제 채널이니까 당연히 제 의견이 투영되긴 하죠. 다 여태까지 제목들이 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 말이라든지 그 기사의 숨은 뜻이라든지 그걸 참조해서 타이틀을 지어보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제 개인 채널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냥 필란트로피 이거 자선이죠. 자선. 보면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필란트로피 자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필란트로피 is love of humanity. 그리고 이거 인류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테슬라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은 제목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들이 나와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대로 전에 댓글 보니까 FSD 베타를 안 뿌린다고 뭐 NHTSA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도 누누이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 입에서도 이미 FSD 베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의 강점인데 이걸 어필해야지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공짜로 주던 것도 이것도 사태가 생겨가지고 400불 냈다 200불로 내려 고액에는 어쨌든 공짜였는데 지금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려면 처음 차 살 때 봤던 거를 거기다가 차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 이게 테슬라의 그러니까 장점인데 안 퍼질 수가 없죠. 이런 게 퍼져야지. 제가 쓰고 있는 FSD 베타가 이거 눈 돌아가거든요. 올라가는 가격에 이게 합당하게 서비스가 돼야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비교 대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계속 사주지. 이게 안 되면은 그리고 이 또 스코어를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또 FSD 그거 돈값 못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 생각보다 안 산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겠죠.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10만 명이 넘었고 커뮤니티 상에서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무진장 많고 저도 차가 2대인데 한 대만 받았죠. 한 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봐서는 미국에서는 상당량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적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7,000불, 8,000불일 때도 비싸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저도 아버지랑 그때 얘기했을 때 이거 FSD 베타 $10,000? 이거 $10,000면 괜찮다 싶으니까 즉각 12,000불을 올라가죠. 테슬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죠. 시장의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그 가격이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니까 고민하게 만드는 게 뭐 자동차 회사들 특기 아닙니까? 옵션도 그렇고 좀만 맨날 엘란트라 아반떼 살려다가 옵션 소나타 보이고 계속 올라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교묘하게 겹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AI가 정말 이렇게 쉽고 뭐 테슬라의 오토 라벨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전히 휴먼 라벨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비판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AI가 엄청난 가능성과 앞으로 이게 우리의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라벨링 제가 이거 지겹도록 얘기했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적인 것도 쉐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고
여전히 휴먼 라벨링이 필요하고, 이런 휴먼 라벨링을 하는 입장에서 오토 라벨링을 바라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투자자들이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라벨링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어느 감인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그 라벨링 하는데 사람이 하는데 several hours, it was taking several hours. 정말 몇 시간씩, 진짜 5-6시간씩 걸립니다. 10초짜리. 제가 이거 예전 영상에 제 연구에도 얘기를 했죠.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정도인데, 그래서 뒤에 제가 이 C3 AI나 팔란티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가 이유가 되는데요. 어떤 연구를 조금 특화적으로 하게 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아는 사람부터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비싼 몸값으로 고용한 사람이 앉아서 이런 노동을 해야 되니까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제 연구에 있어서 초창기 데이터 라벨링은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뽑고 고용하고 이러면은, 야, 저렇게 비싸게 고용했는데 이런 일에, 그러니까 조금만 연구가 특화되게 되면은 그걸 아는 것부터가 인재풀이 빡 줄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태깅하는 데 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고, 지금 AI 쪽들이, 그래서 초창기에 FS 베타를 제가 받았음에도 언제 세츄레이션 될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우 커브 같다고.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하는 일들이 several 로우 커브가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폭발적 성장을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게 세츄레이션 되거든요. 아주 천천히. 근데 아직 FSD 베타가 그렇게까지 세츄레이션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 업데이트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대단하고, 다시 한번 경쟁사는 아직 없습니다. 경쟁사가 그러면 이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있으면은 테슬라가 금방 쫓아오는 거 아니냐? 경쟁사는 아직 이런 환경조차 꾸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토 라벨링에 대해서 온 프로그램, 자기들만의 커스터마이즈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됐다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범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트랜스퍼 러닝도, 이것도 제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죠. 이것도 개떡 같고요, 솔직히. 아직 그렇게까지 인간만큼 배운 지식을 딴 데 적용하는 부분들이 더딥니다.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이걸 에디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감이었다가 이제는 꽤 긴 비디오를 인간이 조금만 손대고도 태깅할 수 있고 좀 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도 에디팅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관여를 여전히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테슬라 고유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트랜스퍼 러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카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플랫폼화 그런 얘기들이 나온 이야기들이, 알고도 그걸 따라 하려면 이 시간과 리소스를 테슬라가 했던 걸 고스란히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제가 없고 따라하려면 한참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하겠다, 다른 내연기관들이 하겠다, 어떤 회사들과 아직 격차가 현격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높게 보는 이유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1년 이번 올해 또 된다는 얘기를, I'm actually confident that we will solve it this year. 그럴지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은 꼭 한번 그 테드터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 로봇 캣걸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이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전에 얘기한 거는 조금 AI가 또 검열할까봐 그런 부분들은 좀 재미난 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테슬라의 AI 상태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10만 명이 넘었다는 건 미국에서는 적지 않게 이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AI 쪽 주식들이 이렇게 힘드냐면은, 확실히 미래에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거는 자명하고 이미 많이 검증됐지만, 여전히 데이터 싸움, 그냥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태깅할 거면 어떻게 이쁘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범용적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만 전문적 지식이 개입된, 조금만 그냥 대학교 레벨만 가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인재풀이 팍팍 줄기 때문에, 그러면은 데이터가 백날 많아도 그거를 태깅하거나
그리고 현재 이런 테슬라가 만든 오토 라벨링은 테슬라 커스터마이즈 됐다. 아직 범용적인 그런 툴들이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이거 C3AI 이거 가져온 이유는 예, 바로 요 근처에 회사가 있길래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예, 그냥 가져왔고요. 그리고 꽤 이것도 이름이 알려져 있죠. 좀 더 이제 팔란티어 대비해선 팔란티어는 더 범용 쪽이지만 C3AI는 좀 더 모듈 특화된 조금 이제 AI를 좀 더 추구하는데 야 이거 보면은 그냥 자유낙하죠 이거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왜 주식이 이런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5년 동안 32% 올랐죠. 근데 지금 그동안 그 강세장을 생각하면은 32%는 너무 적죠. 그리고 최근 1년은 보면 여기도 프리폴이죠. 그냥 냅다 꽂죠. 예, 그런 이유 기술적인 면에서는